오랜만에 윤석열 다운 것 같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했대. 지금 정치하고 나서 자꾸 이렇게 말실수도 많이 하고 뭔가 자신 없어 보이고. 옛날 국회에서 그렇게 막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냥 맞짱 떠가지고 막 이거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보더니 저한테 제가 그때 한 10개 카톡을 받았는데 속이 다 후련하다고. 어제 어떠셨어요? 저희도 일정 부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회견 얘기하기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자꾸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니까 아까 질문에 이제 그 최애 매력이 뭐냐라고 하셨으니까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당당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반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면 후보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다 줘도 됩니다. 네, 후보가 어떤 면이 있냐면 이게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는데 박찬호 씨 있잖아요, 야구 선수. 네, 박찬호. 그분이 우리가 투마치 토커. 그분이 이렇게 야구할 때는 우리가 그런 줄 몰랐잖아요. 약간 카리스마가 있고 진심으로. 체격도 있고 막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실제 생활을 하신 분들은 투머치 토커. 여기 완전 투머치 토커잖아요. 근데 요거. 네. 우리 후보님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 정도는 약간 아닌데, 수다스러우세요? 약간 이렇게 코드가 맞으면 얘기를 아주 잘하시는. 그래서 그 되게 상반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최애 매력이라고 하셨는데 상반되는 부분을 다 갖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섬세하고 약간 아줌마 이러면 싫어하시려나?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줌마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김미선 앵커 있잖아요. 팩폭 시스터즈 거기 방송을 같이 하다 요즘은 못 하는데 김미선 앵커 딸이 유치원생인데 어제 방송하는 거 보고 엄마 고생이 많아요. 이두아 아줌마도 못 나오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줌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말씀이 여자들처럼 저처럼 저도 말이 많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처럼 앞으로 좀 이렇게 돌직구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정감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어제는 정말 이제 본인이 약간 화나셨죠?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건 정말 그 오해가 있는데 저쪽에선 공격할 때 왜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국민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노의 무슨 기자회견 이러는데 그런 정치 공작에 대한 분노죠. 본인 검언 유착 그리고 뭐 징계, 직무 정지 그런 것도 당했고 헌정사상 43대 검찰총장이었고 지금 김호수 총장이 44대예요. 네. 근데 검찰총장 44명 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징계, 직무 정지 뭐 이런 게 말이 나왔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그런 부분, 그런 트라우마가 강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참아야 된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참고 왜냐하면 계셨다가. 김웅원이 사실관계 좀 밝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라 그랬는데 김웅원 말로도 아무것도 안 드러나고 그리고 또 기자회견 하는데 공익 뭐 제보자로 됐다 이러니까 이제 얘기도 못 하고 얘기하려고 사실 기자회견 한 거죠, 어제 김웅원이. 그럴 것 같은데 하려는데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서 지금 누나도 그렇고 저도 앞서 뭐 좋은 얘기만 하긴 했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레드팀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캠프 이런 데 들어가도 나중에 중용이 안 될 것 같아. 막 이 레드팀 이런 거 하고 예죽 뭐 하지 말라는 것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나저 새끼 데리고 오지 마 이제. 아니 잔소리하고. 백악관에 있잖아요. 레드팀. 백악관 있죠. 우리나라 쳐도 없잖아. 우리나라는 뭐 이거만 있지 다들. 근데 어쨌든 윤 총장을 보면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그쵸. 강점과 약점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대 캠프 지금은 이재명 캠프에 뭐다라고 이러고 특히 어저께 이러고 보면 장점도 확실한데 단점도 눈에 막 너무 보여 그게. 근데 선거가 캠페인을 하고 본선 후보가 확정돼서 4개월 5개월 하고 수차례 TV 토론을 붙는데 어제 같은 윤석열 총장한테 좋은 이슈만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 상대는 얼마나 이재명 이게 빨라. 진짜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치. 이번에도 검찰 사주가 처음에 한마디 하고 얘기 안 하잖아 그다음부터. 야, 내가 미쳤냐? 너 좋은 판을 왜 깔아줘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판이나 이슈나 그 프레임이 본인한테 유리하게 안 짜여졌을 때 그걸 얼마나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거. 그게 나는 조금
걱정도 되고 왜냐면 어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보면 윤 총장이 막 우와 막 흥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같이 좀 이렇게 빠른 사람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라이브에서 TV 톤부터 슬슬 긁으면 뭐가 확 튀어나올 수도 있다. 아 그러다 실수할 수 네. 있다. 그런 게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어저께 저도 좋은 점수를 주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보완할 점도 보이고 그걸 아마 이재명 캠프는 읽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보관이 있으시겠지 뭐.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후보가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입당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내지는 본인이 이제 목소리를 또렷이 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로우키로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로우키로 가자 이런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후보가 너무 오래 참았고 그리고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당내 사람도 관계된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좀 더 지켜보자 사실관계가 확실해질 때까지 안 그러면 이게 꼬이는 수가 있잖아 얽히는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선에 가서 하는 경우에는 기대하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 이제는 그리고 후보가 학습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점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면 데이터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 이런 일이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시작이다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 상하고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을 거니까 이거를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치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여유를 가질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승리를 위해서는 뭐 어떤 거든 할 수 있다. 선거를 위해서 이런 게 전제가 아니라 후보는 그런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점점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거는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학습이 되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금 딱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치 공작. 그 정치 공작이라고 보는 그 일단 본인은 무관하다는 건 당연할 것이고 정치 공작으로 보는 게 그 제보자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히려 사실 저희는 제보자에 대해서 기자분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 네, 기자분들이 막 이게 누구다, 뭐 누군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의 월요일부터 있었죠, 그 전력이 얘기들이. 전력이 어떤 것 그러니까. 같다. 이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김웅무원한테도 접촉하지도 않고 접촉할 생각도 없었고. 김웅원이랑 이렇게 얘기 안 해봤어요? 네,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자기 얘기 잘못하면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송 검사한테도 접촉하지도 않았고 접촉할 생각도 없고 또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보자를 알아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1년 선상에. 괜히 뭐 네. 저 알아봐가지고 뭔가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 하니까 아니면 알아보려고 알아보는 과정 자체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기자분들이 정리한 걸 막 제보로 보내주시고 뭐 투샷 이러면서 오 원로 정치인 지금 정부에 요직에 계시는 분 박지원 투샷. 원장. 박지원 원장. 어제 사진들 나왔는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보내주시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검찰 뭐 이렇게 검찰이나 대검이나 법무부가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여론 주자 대권 그 여당 주자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내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도 막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출격을 하셨잖아요. 그런 갑자기 거 갑자기 그죠? 예전에 공작 저 검찰에 2개 감사원한 게 김어준 거 가지고 근데 근거도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같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고 감사원은 뭐가 있나요? 감사원 공작한 거 있나요? 최종 후보가 완전 열받았던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가 이제 최강욱 대표 거라는데 뭐 최강욱 대표는 지금 기소돼서 재판 받으시잖아요. 네. 두 분이 설명 네, 잘하셨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작이겠어요? 지금 다 유죄 있었던 나왔는데. 일로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온 거라. 그래서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쭉 이어지니까 이제 그 핍박받던 생각이 막 다시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내일 그거 하시잖아요. 저 압박 면접. 압박 면접. 아까 후보님도 그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질문이 날카롭다는데. 그래요. 오늘 네. 그거 후보 보니까 유승민 대표도 되게 당황했다 뭐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민주당보다는 압박 면접관을 잘 고른 거 아닐까? 진중권 진중 교수랑 김준일 대표 잘 골랐어요. 그죠, 왜냐면 김준일 그죠. 대표가 워낙 팩트에 강하니까. 그죠. 그거 거기는- 아닌데요, 막 이러면 아,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네. 김경률 전 네. 회계사 그죠? 했다가 김경률 회계사 없던 걸로 했다가 했잖아요. 없던 걸로 했는데 우리는 그냥 압박 면접 받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후보들이 많아서 압박 면접 정도는 기사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게 하시면 그죠? 근데 그 전에 비전 토론회 두 번은 후보들끼리 질문하는 거 답변하는 거는 별로 기사거리가 안 그러니까요. 아니 어제 뭐 근데 지금 계속 뭐 토론에 나와라 이런 얘기들 뭐 저 우리 시청자분들 하시는데 달려라 토론부터 나와라.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토론 많이 준비하시고요. 왜 홍준표 대표가 의원이 칼을 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님, 홍준표 전 대표님을 제가 이제 국회의원 원내 대변인을 할 때 대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잘 아셨잖아요. 처음에 예, 당에서.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주 가까운 가족이 이제 검찰에 계셨는데 홍준표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초임일 때 거기 상사 정상 사이가 나빠요. 난 불이익만 받았어요. 근데 두 분이 날 안 좋아하셔요. 우리 그 아주 가까운 가족이 되게 이렇게 성격이 별나가지고요. 되게 재밌는 이성민 TV님. 두아리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런 그 개그도 하시네요. 비전 깔아드릴까? 근데 두아리파도 홍준표 의원님이 장점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촌철살인, 간결한 메시지 그리고 대변인들이 말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일 메시지를 꼭 내겠다 뭐 이런 그렇지. 마음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참 좋아했어요. 제가 국회 있을 때부터 보면 기자분들이 이제 홍준표 전 대표를 이 정리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원내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에 이제 배석을 해요. 배석을 해서 다른 분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저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안 돕고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를 안 돕고 있잖아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이 말 나온 김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제가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좀 보셨죠? 리얼미터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후보 중에 대선 대통령 적합도,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지금 의원이 처음으로 약 오차범위 바뀌더라고요. 처음으로 일단 지금 윤석열 후보를 이긴 걸로 지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역선택이다.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그렇게 그 신경을 안 쓰다가 20대, 30대가 홍준표를 많이 지지한다 하더니 지금은 쭉쭉쭉쭉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돕진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캠프 차원의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조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이죠. 물론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여론조사 그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는 그 홍준표 후보가 더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나와 있지만 1등이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또 달라요 결론이. 그렇죠. 그럼 본선 경쟁력은 누가 있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역선택이 조금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의 그 후보 적합도에서도 지난번 그 선거, 지난번 여론조사와 이번 여론조사 같은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면 이제 아주 이렇게 약진을 한 부분이 호남하고 40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떠받치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무야홍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그러면 무조건 야당 후보까지만 해라 이런 얘기가 왜냐하면 홍준표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저게 밈이고 그것도 다 압니다만 그런 마음도 저희는 갖고 있고요. 하나는 또 두 번째는 그렇지만 20대 지지율, 30대 지지율이 일정 부분 유의미하다. 그럼 왜 여기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까?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분석도 하고 있죠.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저는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역선택이 어느 정도 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역선택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저는 그거에 좀 무심한 편인데 저는 그 디테일한 거 보는 거 안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그거 다 해야 돼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어. 이래서 역선택 방지 얘기를 하는구나 알았고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리얼미터든 어디든 여론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 백성을 받았어 그러면 세 가지를 계속 물어보잖아. 네. 똑같은 사람이 대답하는 거야. 질문마다 표본이 다른 게 아니라. 근데 분명히 보수 후보에서 누가 제일 좋습니까? 홍준표 존칭 빼고 오차범위 내로 홍준표 1등,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 2등인 건 맞아. 그렇지. 그 여당에서는 이재명이고 여야 다 섞어놓고 누가 대통령입니까? 그럼 1등 윤석열, 2등 이재명, 3등 홍준표야. 희한해. 그리고 그렇지. 똑같은 사람 또 물어. 자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윈. 이낙연 대 윤석열, 윤석열 윈. 근데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윈. 뭐 오차범위 이낙연 대 내긴 홍준표 했어. 어쨌든 이낙연 윈. 이거 뭐냐는 거야 이게. 이게 뭐냐? 이 똑같은 사람한테 물었는데 같은 지문에서 그 얘기는 표본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 얘기는 야 누구? 1번 홍준표, 2번 윤석열, 3번 최재형 홍준표지. 그지? 그 본선 나가서 이재명 홍준표 뭔 소리야? 이재명이지. 이거라는 거거든. 일부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약간 역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건 있어요 누나. 내가 2030이 왜 홍준표를 지지하냐. 근데 실제로 있어. 내 주위에도 맞아. 내 주위에도 우리 맞아. 저 제작진들 저기 우리 다른 제작진들 중에서 막 물어보면 제일 젊은 친구가 홍준표를 지지한다는 거야. 맞아. 네, 제 왜 주변에도 그러냐? 있어. 네. 명확해. 메시지가. 명확히. 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젊은 유권자를 좋아하는 거 뭐 보수고 진보고 뭐 다 됐고 내 지갑 누가 튼튼하게 해주고 이거거든요. 맞아. 그렇지. 맞아. 근데 홍준표 대표 얘기가 명확하거든. 야, 니네 입시가 불공정하냐? 정시확대? 로스쿨? 의전화 다 폐지? 45할? 명백하거든. 사형 집행. 심플하거든. 사형 집행.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윤종 총장은 그런 명확한 메시지가 없어요. 뭘 해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2030이 저 홍준표 대표한테 좀 가는 현상은 그건 현상이다. 무야호 무슨 역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나도 그거 맞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야. 우리 저기 밖에 우리 트레저헌터 직원들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사장님 젊으니까 사장 부사장. 나보다 어려. 우리보다 어려. 그치? 진짜요? 나는 신입사원이야. 어. 20대 신입사원인데 사장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꼰대인데 야 나 니네들이랑 저 어울리려고 모자 쓰고 에이 요 이거 하는 보다 차라리 야 나 꼰대인데 너 뭐 필요하냐? 사장님 월급 올려주죠. 콜. 이게 맞는 거지. 괜히 꼰대 아닌 척하고 뭐 모자 쓰고 뭐 야 같이 회식 갈까 뭐 홍대 클럽이 좋냐 뭐 이거보다는 나는 룸사랑 갈게 니네 클럽 가 대신 니들 좋아하는 거 뭐야 휴가 더 줘? 보너스 올려줘? 해줄게. 이게 더 좋은 거다. 젊은 뭐 분들 입장에서 정세균 보면. 후보처럼 갑자기 이거 뭐 이게 힙한 모자 쓰고 이런 거 안 어울리는 거 안 하고.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뭐 무슨 뭐 용진이 형 롤링 한다고 뭐 50대가 나이가 내려가고 그건 진짜 웃겼어. 어? 롤링하는 거. 뭐 저도, 무슨 저도. 모자 쓰고 무슨 뭐 이낙연 후보 뭐 가서 평생 안 해보려고 롤 게임 한다고 젊어지냐? 그냥 나는 아닌 그런 게 이제 롤 게임하고 이런 게 그거였지. 저도 윤 총장도 뭐 이제 그런 나오잖아요. 야 이제 젊은 물론 가까워지려고 무슨 옷 갈아입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니 옷 갈아입는다고 아저씨가 젊어져. 그리고- 쩍벌해도 되니까 쩍벌하고 앉아가지고 어이 MG 민지 뭘 원해? 이게 원합니다. 해줄게. 이게 맞다 저는.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홍준표 후보보다 토론은 유승민 후보가 잘한다는 분도 조금 전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2030 잡겠다 해서 우리 뭐 민지야 뭐 부탁해 있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하더라고. 민준이라고 하더라고. 민준. 그러니까. 여기는 민지고 저기는 민준이야. 그래서 이대남이야? 민준아 저기 집 나간 민지까지 데리고 와. 이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좋아해서 저 나가가지고 저기 20, 30대 여성 표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 아니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기발해. 민준이야 여기는 민준이. 나는 정말 얼마나 기발하냐면 지난 대선 때 우리는 그냥 지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때 내가 채널A 주말 프로를 진행하고 있을 때거든. 맞아. 아침마다 제작진 회의할 때 오늘 어제 홍 뭐 했어? 오늘 어디 가서 노래 불렀는데 콜 이거야. 너무 재밌거든. 맞아. 어차피 선거는 졌는데 재미라도 보자.
홍 대표가 그렇게 사람들 관심을 끄는 그런 독특한 섹시함이 있어요. 있어요. 네. 매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많은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는 토론 반겨요. 토론을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윤 후보도 그런 게 이렇게 약간 그런 다혈질인 면이 나오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토론을 많이 하면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본질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는 계기도 있지 않을까 이런 비공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다들 여기 많은 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야, 토론하면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는 꼬꾸라질 거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토론 1차, 2차 토론하는 거 윤캠에서 반대해서 안 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토론에 가면 힘들 거다 얘기를 하는데 처음이네. 토론에 가면 훨씬 나을 거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별로 기대를 일단 안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기대치가 후보에 낮아, 대해서 기대치가 기대치가 낮아서 이렇게 잘하면 더 돋보일 거고. 기대치가 낮아. 그리고 재밌네, 이거.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보인 모습 있잖아요. 네, 그거.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적대적인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우호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야당 국회의원들도 얼마 전까지 나한테 적대적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적군이 아군이 하나도 없는 듯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 야당 국회의원들도 정말 본질적으로 내 편인지는 알 수 없는 시기였잖아요. 그때 그렇지. 이제 직책이라는 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보세요. 뭐 그렇게 실수한 거 있었나요? 오히려 국정감사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죠? 윤석열 다움 이런 걸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정치를 하게 되면서 학습 능력이 있으니까 흡수하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시선 부분, 처리 부분 갖고도 말이 많았지만 그쵸, 이거 그것도 도리. 좀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그죠? 조금 나았어요. 근데 그거 완전 습관이라 그걸 맞아. 너무 억지로 고치면 안 돼요. 근데 맞아. 억지로 고치면 어색해져. 그다음부터는 그게 또 문제가 돼서